나떠야 멘토로 참여했던 행정학과 2학년 김성현입니다. 저는 흑석동의 푸른나무 지역 아동센터에서 마지창 멘토와 함께 사진에 보이는 혜미랑 다슬이랑 현빈이랑 범석이랑 같이 아이들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형성하게 될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리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건 죄송합니다. 먼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푸른나무 지역 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흑석동 주변에 초중고등학생들 중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어요. 나타야 활동을 하면 한 절반 정도는 고등학생들을 맡게 되고 한 절반은 저처럼 이렇게 불우한 중고등학생들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진행되는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만남에서 센터장님과 근무하시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되게 첫 방문부터 요구하시는 말을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관이 기독교 기관이라서 일요일 아침 예배를 애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잡지 말아달라 멘토링을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리다 보니까 주중에 만약에 멘토링을 자꾸 하게 되면 애들이 주중에 멘토링 한다고 거짓말하고 센터를 나와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주중에도 피해달라. 그래서 결국 한 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계속 멘토링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관 그 센터랑 애들이랑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느낀 게 좀 실망스럽기도 했었는데 센터랑 아이들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게 한 번은 제가 담당했던 다슬이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되게 자기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센터장님이 센터 물을 흐리니까 너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되게 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센터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센터장님은 또 애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네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네 나가게 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었는데 애들이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엔 다른 아이들을 받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되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떠야 팀장님한테 SOS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센터랑 아이들이랑 말도 안 맞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을 했더니 이제 회의를 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행히 센터에서 다시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일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되게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고 기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을 했었죠.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좀 많이 불우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그 센터를 나갔을 때 어떻게 다른 센터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좀 바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제 파트너 멘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기 보이는 남자분이신데 마지창 멘토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신 분이라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잘 하시니까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같이 하는 새로운 분을 만나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어려운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만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자주 되게 신기한 경험들 많이 같이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멘티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란색 옷 입은 여자애가 다슬이고 초록색 옷 입은 애가 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조금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3회 난 누구 시간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학교 생활이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애들이, 요새 중학생들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는데, 막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 체육 시간에 나갔다 오면은 체육복 갈아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교복 치마 다 찢어놓고 막 지나가면 계속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못하고 같이 그 아이들 욕 좀 해주고, 이런 상황일 때는 너가 더 강하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되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들이 되게 그런 상황에 비해서 많이 밝은 아이들이어서 잘 몰랐었는데, 그걸 얘기를 듣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교 생활 부분에서는 좀 제가 많이 못 도와줬지만 꿈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혜미 같은 경우에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찾았거든요. 같이 그 고등학교 미용고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그 주변의 미용실에서 운영하는 미용 과정 프로그램 그런 것도 등록해서 주말마다 가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빈이가 좀 제가 맡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현빈이가 되게 많이 기특한 아이였어요. 마지창 선생님 멘티였는데 리라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보컬인데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하고 저희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셨거든요. 암투병 하시다가. 그래서 마지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못 갔지만 장례식도 가고, 이 멘트를 보면서 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뭔가 도움이 돼야지 하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많이 느꼈던 게, 진짜 아이들이 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사실 이게 1학점짜리 수업이라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애들이랑 친해지면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할 만큼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